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석유 재벌 가문의 딸이자 사우디 왕족의 피를 이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수천억 재산과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단 한 번 만난 한국의 평범한 남자와 운명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왕궁도, 금빛 미래도 버리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일라 알타입이라고 합니다. 28살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저택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가문은 사우디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황금 속에 빠져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물 속에 빠진 것 같더군요. 침실에 홀로 앉아 천장의 황금 샹들리에를 바라봅니다. 은은한 빛 속에 반짝이지만 오늘 밤엔 그 아름다움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동안 손은 떨렸답니다. 셰이크 압둘라의 세 번째 부인이 될 거다. 우리 가문의 큰 영광이지. 결혼식은 4개월 후다. 세 번째 부인이라니. 셰이크는 48, 저는 28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인데요. 이게 내 의무야. 운명을 받아들이려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부유한 가문의 딸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하지만 가슴 속에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의 세 번째 부인도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자유와 꿈, 미래를 잃고 싶지 않았죠. 파이드 알타입 회장인 아버지는 사업 제국을 다스리듯 가족을 철권으로 다스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이었죠. 오늘 저녁 식사 때 결혼을 발표하시면서 제 얼굴조차 보지 않으셨어요. 제 충격과 고통은 보지 못하셨답니다. 오직 왕가와 우리 가문의 정치적 이득만 보셨죠. 딸의 의무는 복종하는 것이다. 제가 입을 열려 하자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문의 큰 영광이다, 하일라.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그날 밤 베개가 눈물에 흠뻑 젖을 때까지 울었어요. 황금세장에 갇힌 아름다운 새처럼 느껴졌죠. 사흘 후 제 방에 숨어 작은 노트북으로 도깨비라는 한국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비밀리에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습니다. 등장인물들이 행복을 위해 싸우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모습이 좋았죠. 화면 속 주인공이 손을 뻗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꽂혔어요. 작은 희망의 불꽃이 가슴 속에서 빛났답니다. 한국. 혼잣말을 했죠. 거기선 진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가장 아름다운 흰 드레스를 입었어요. 머리를 완벽하게 정돈하고 거울 앞에서 차분한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죠. 문을 두드릴 때 손은 차갑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리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높이 든 채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결혼 전에 부탁이 있어요. 4개월 동안 한국에서 경영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저를 바라보셨죠. 검은 눈동자에서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4개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머릿속으로 날짜를 세듯이. 그 후엔 즉시 돌아와서 결혼식을 올린다. 믿을 수 없었어요.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굴에 번진 안도감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숙였죠. 그렇게 2023년 6월 저는 서울 인천공항을 걷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밝은 햇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한마디밖에 몰랐죠. 하지만 가슴 속에는 비밀스러운 희망을 품고 있었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4개월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고향과 전혀 달랐어요. 건물들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 있었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게 서두릅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거나 제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놀랍고도 두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자유였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원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모든 것이 달랐죠. 언어, 음식, 사람들의 행동 방식까지 마치 다른 행성에 착륙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척 설렜답니다. 아무도 제가 억만장자의 딸인지 몰랐어요. 보호받아야 할 공주님처럼 대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저 평범한 유학생일 뿐이었고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도서관 폐관 시간까지 남아 있었어요. 사서가 종을 울리며 한국어로 뭔가 안내했죠. 모두가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나가야 할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공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저녁을 먹는 것을 잊었답니다. 이 시간에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어두운 캠퍼스를 천천히 걸으며 고민했어요.
그때 발견했죠. 밤의 등대처럼 빛나는 작은 편의점을. 환한 불빛이 너무나 반가워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와 팝 음악이 저를 맞이했어요. 선반에는 알지 못하는 다채로운 간식과 음료들이 가득했죠. 라면 진열대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최소 20종류는 되었어요. 빨간 것, 검은 것,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것, 해산물 사진이 있는 것, 매운 고추가 그려진 것도 있었답니다. 어떻게 고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 배에서 더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외국인이신가요? 추천해드릴까요? 친절한 목소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돌아보니 파란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웃을 때 눈가가 접히는 친절한 눈과 단정한 검은 머리를 가졌죠. 이름표에는 김두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또래처럼 보였어요. 아마 조금 더 어렸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부탁드려요. 감사히 대답했어요. 정말 배고픈데 이것들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건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가 검은 포장지에 라면을 가리켰죠. 신라면 블랙이에요. 매콤하지만 너무 맵지는 않고 깊은 맛이 있어요. 감사하지만 망설였어요. 할랄 식품인지 확인해야 해요. 종교적 이유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거든요. 물론이죠. 성분을 확인해 드릴게요. 그는 여러 포장지 뒷면을 꼼꼼히 읽으며 각각의 성분을 설명해 주었어요. 마침내 제가 먹어도 괜찮은 것을 찾았죠. 제 식이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감동했답니다. 준비해 드릴까요? 그가 제안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저를 온수기가 있는 작은 카운터로 안내했습니다. 포장을 열고 그릇에 면을 넣고 조미료 봉지를 추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뜨거운 물을 부은 후 3분이면 먹을 수 있어요.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을 부으며 설명했죠. 젓가락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포크? 포크 주세요. 솔직히 말했어요. 아직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미소 지으며 플라스틱 포크를 건네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3분 후 처음으로 한국 라면을 한 입 먹었어요.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맛이 입안에서 폭발했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서울에 대한 첫인상, 그의 방문 추천 장소, 경영학 수업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느새 1시간이 흘러갔더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방금 만난 남자와 이렇게 대화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게 더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건가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잠시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 전부를 나눌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부분적으로는요, 대답했죠. 인생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자 두림은 작은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답니다. 서울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수업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말했어요. 낯선 나라에 혼자 있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그의 번호가 적힌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점점 더 자주 편의점을 찾게 되었어요. 라면이 맛있어서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짜 이유가 두림의 따스한 미소라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단골이 되셨네요. 어느 저녁 제가 들어서자 그가 말했어요. 그의 눈이 접히는 따뜻한 방식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림은 24이고 대학과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산다는 것,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공부하면서 일해야 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족에 대해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야기했답니다.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어느 날 밤 그가 말했습니다. 매일 너무 열심히 일하시죠. 언젠가 제 경영학 학위로 그분들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 단 한 번의 전화로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분이었죠. 우리의 세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요일 오후 도서관에서 어려운 경영학 과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두림이었죠.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편의점 밖에서 만나자는 건가요? 서둘러 책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림은 도서관 계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니폼 대신 청바지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달라 보였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멋져 보였답니다. 우리는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나무가 늘어선 길을 따라 걸었어요.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빛과 그림자의 패턴을 만들었죠. 두림은 건물을 가리키며 대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더군요. 식당은 아주 작았어요. 창가에 식물이 놓인 아늑한 방에 5개의 테이블만 있었죠.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두림은 제가 주문하는 것을 도와주며 각 요리와 채소를 밥과 매운 소스에 어떻게 섞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식사하는 동안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광활한 사막, 현대적인 도시들, 제가 자라온 전통들. 두림은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어요. 하지만 내내 가슴속에 무거운 감정이 자라났답니다. 불과 2달 후면 원치 않는 결혼식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두림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거였죠. 어느 오후 우리가 함께 도서관을 나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포장도로에 떨어져 순식간에 모든 것을 적셨죠. 여기 기다리세요. 두림이 배낭에서 작은 우산을 꺼냈어요. 우산을 펴서 제 위에 들어 올렸고 그 과정에서 그의 어깨가 젖었답니다. 같이 써야겠어요. 우산이 우리 둘을 다 가릴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섰죠. 나란히 걸으며 어깨가 닿고 차가운 비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폭풍 전의 전기처럼 공기 중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림씨 갑자기 길 한가운데 멈춰 서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무엇이요? 빗방울이 그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채 물었죠.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요. 한국에서 저를 환영받게 해주셔서.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고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가 비소리 너머로도 들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답니다. 하일라 씨,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조금 더 크게 들렸어요.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해도 될까요? 친구 이상으로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고향에서 기다리는 중매 결혼도 분노할 아버지도 의무나 책임도 없었어요. 오직 두림과 빗줄기 그리고 제 마음속에 진실만 있었답니다. 네, 대답했어요. 저도 당신을 좋아하니까요. 그의 자유로운 손이 부드럽게 제 뺨을 만졌고 그는 몸을 기울여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질문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에게 키스로 답했고 우리 주변의 세계는 사라졌죠. 마침내 우리가 떨어졌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두려운 느낌이 들었답니다.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찾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떨어지는 빗방울마다 또 하나의 날이 지나가고 있었죠. 한국을 그리고 두림을 영원히 뒤로하고 떠나야 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첫 키스 후 2달간 꿈속에서 살았어요. 두림과 저는 자유시간을 모두 함께 보냈죠. 도서관에서 나란히 공부했고 캠퍼스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주말엔 서울의 아름다운 공원을 거닐었어요. 날이 갈수록 그와 한국에 더 깊이 빠져들었답니다. 하지만 꿈은 영원할 수 없었어요. 달력은 잔인한 진실을 보여줬죠.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기까지 단 6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와의 결혼식까지 6주. 이 비밀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어요. 어느 저녁 두림과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았죠. 석양이 강물을 주황색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연인들은 강변길을 따라 손을 잡고 산책했어요. 두림건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고 제 머리는 그에게 기대어 있었답니다. 너무 완벽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속으로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오늘 밤엔 조용하네요. 두림이 부드럽게 제 뺨을 만지며 말했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에게 공평하지 않았으니까요. 두림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똑바로 앉아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제 삶에 대해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걱정이 서렸지만 계속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제 가족은 적절한 말을 찾으며 잠시 멈추었어요. 제 가족은 매우 부유합니다. 아버지는 알타입 인터내셔널의 회장인 파이드 알타입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죠. 두림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충격받은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중요한 가문 출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말했죠. 당신에게는 품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일라 씨가 부자든 가난하든 저에겐 상관없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손이 떨리며 계속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계속 말해야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아버지가 제 결혼을 정해두셨어요.
6주 후에는 왕족 구성원과 결혼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업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결혼이에요.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두림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 상처 그리고 분노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저에게서 팔을 빼고 일어나 강가로 몇 걸음 걸어갔죠. 그의 등이 저를 향해 있어 표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깊은 계곡처럼 우리 사이에 펼쳐졌어요. 그에게 달려가 이해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벤치에 얼어붙은 채 눈물만 흘렸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 후에 두림이 돌아섰어요.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물었죠. 두려웠어요.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저 친구일 뿐이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당신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진실을 알면 떠날까 봐 두려웠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두림은 다시 제 옆에 앉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더 많은 공간이 있었답니다. 이 결혼을 원하시나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니요. 그 단어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그는 저보다 20살이나 많고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어요. 하지만 제 세계에서는 딸들이 아버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특히 왕족과의 관계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요.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영원히 가족과 단절될 거고 어쩌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특히 여성에게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두림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조용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거의 보일 듯 했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그저 일시적인 도피처라고 생각했어요. 운명을 받아들이기 전 몇 달간의 자유였죠. 하지만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찾았어요. 당신을 찾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두림이 말했어요. 우리도 나름의 문제와 압력이 있죠. 하지만 맞아요. 우리는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해요.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요. 그런 점이 한국에 대해 정말 좋아요. 말했어요. 개인의 행복에 대한 존중. 전통과 자유 사이의 균형이요. 두림은 마침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풍부한 역사, 강한 가족 유대, 전통의 아름다움까지. 우리 문화는 다르지만 둘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손을 꼭 쥐며 물었어요. 6주 후면 떠나야 해요. 두림은 눈에 결연한 의지를 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일라.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 희망이 일었어요. 작지만 밝게 빛나는 희망이었답니다. 정말요? 진실을 숨긴 것에 화나지 않으세요? 더 일찍 저를 믿지 않은 건 아프네요. 인정했어요. 하지만 왜 두려웠는지 이해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을 바꾸진 않아요. 그는 저를 품에 안았고 마지막 햇살이 강해서 사라지는 동안 저는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제게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답니다. 한국으로 두림에게로 돌아오는 길이요. 그날 밤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에 손을 잡고 걷다가 두림이 갑자기 멈췄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 둘 다요.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가 말했죠. 세부 사항을 정리할 시간을 3일만 주세요. 하지만 하일라. 숨이 멎을 정도로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를 혼자 마주하지 않을 거예요. 두림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지 사흘 후 그가 계획을 알리는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을 만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선명했습니다. 가슴이 멎을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대로 하면 가능합니다. 두림이 고집했죠. 사우디 비즈니스 문화를 연구해봤어요. 아버님은 강인함과 용기를 존중하시죠? 그럼 제가 두 가지 모두 보여드려야 해요. 하지만 두림씨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분이에요. 아무나 만나시지 않으세요. 저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따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녹아내렸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위해 싸워준 사람은 전에 없었어요. 그래도 망설였죠. 정확히 어떤 계획인가요? 아버님께 직접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요. 아버님께서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과 연결된 한국경영학도로 저를 소개할 겁니다. 곧 있을 두바이 출장 중 미팅을 요청할 거예요.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시도라도 해보게 해주세요, 하일라. 잃을 게 뭐가 있나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업무용 이메일을 두림에게 알려드렸어요. 완전히 충격적이게도 사흘 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하일라 항상 그렇듯 엄격한 목소리였죠. 김두림이라는 한국 학생에게서 흥미로운 이메일을 받았다. 한국에 가치 있는 비즈니스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그의 진짜 관심사는 내가 아닌가 싶구나. 그게 사실이냐?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전화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아버지. 저희는 친구가 되었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죠. 그리고 아버지는 제 무릎이 약해질 정도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안이 있다. 그 청년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데려오거라. 한 달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자. 만약 그가 R타입 가문에 걸맞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내 결혼 약속을 재고할 수도 있다.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 정말인가요? 한 달이다 그가 반복했어요. 그 이상은 약속할 수 없다. 전화를 끊은 후 즉시 두림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할게요 주저없이 말했죠. 아버님의 마음을 바꿀 한 달?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경고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매우 달라요. 규칙, 관습, 기대치 모든 것이 당신에겐 낯설 거예요. 그럼 당신이 가르쳐 주셔야죠.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언제 출발하나요? 2주 후 두림과 저는 제다행 비행기에 탑승했답니다.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한국어 아랍어 회화책을 꼭 쥐고 있는 그를 보며 두렵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위압적인 사업가 중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여행할 다른 남자가 있을까요? 제가 가르쳐드린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차가 우리 가족 저택에 다가갈 때 속삭였어요. 왼손으로 악수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집안의 여성들을 응시하지 마세요. 두림은 진지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하일라. 두림건과 아버지의 첫 만남은 마치 두 마리 사자가 서로를 에워싸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통적인 흰색 토브를 입은 키 크고 당당한 아버지는 차가운 눈으로 두림을 살펴보셨어요. 더 작아 보이지만 똑같이 결연한 두림은 공손히 인사하며 제가 가르쳐준 아랍어 인사말을 했죠. 아살라무 알라이쿰 알타입씨. 저를 댁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올바른 발음에 약간 감명받은 듯 눈썹을 들어 올리셨어요. 와 알라이쿰 아살람 그가 대답했죠. 그래서 너는 내 딸의 관심을 사로잡은 젊은이로구나. 따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선생님 두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말은 쉽다 젊은이. 이 집에서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은 한 달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버지는 두림에게 새로운 도전을 내주셨습니다. 먼저 종교적 시험이 있었죠. 놀랍게도 두림은 매일 새벽 전에 일어나 가족과 함께 파즈르 기도에 참여했어요. 무슬림은 아니었지만 기도 시간에 조용히 앉아 하루 5번의 의식을 방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음으로써 깊은 존중을 보여주었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시험이었죠. 아버지는 두림을 회사 본사로 데려가 한국의 비즈니스 관행과 경제 동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셨어요. 두림은 철저히 준비해왔고 아버지의 고위 고문들조차 그의 지식에 감명받았습니다. 내 젊은이는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두림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가 어느 저녁에 인정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가까운 승인이었답니다. 문화적 시험은 더욱 어려웠어요. 두림은 우리의 격식 있는 식사 예절, 적절한 대화 주제, 그리고 복잡한 가족 관계망을 배워야 했죠.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삼촌에게 잘못된 존칭을 사용하거나 다리를 꼬아 발바닥을 보이는 실수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는 항상 진심으로 사과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라마단 기간에 있었답니다. 비무슬림은 단식할 필요가 없지만 두림은 우리 가족의 새벽부터 일몰까지의 단식에 동참했어요. 가장 더운 날에도 배고픔이나 갈증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왜 이렇게 하세요?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단식할 필요 없는데요. 당신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싶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시험으로 아버지는 두림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두바이 지사를 위한 50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두림이 매일 밤늦게까지 중동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그리고 상세한 재무 예측을 만들며 일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한 달의 마지막 날, 두림은 완성된 사업 계획서를 아버지와 전체 이사회에 발표했답니다. 알타입 인터내셔널을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는 비전을 설명하며 한국 기술 파트너십을 경쟁 우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때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30년 비즈니스 생활에서 조용한 방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회사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이런 헌신을 본 적이 없소. 한국 사우디 파트너십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눈부시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우리 둘을 개인 서재로 불렀습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너무 짙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젊은이 아버지가 두림건을 예리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나를 감동시켰소. 단지 비즈니스 통찰력뿐만 아니라 인품으로도 말이오. 당신은 우리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했소. 그것은 드문 일이오.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 딸의 행복은 결코 내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소. 아버지가 솔직하게 계속했어요. 비즈니스 동맹, 가문의 명예 이것들이 내 우선순위였소. 하지만 당신은 아마도 둘 다를 위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소. 하일라는 한국에서 변했소.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 있어 보여. 그리고 당신은 다시 두림에게 돌아서셨어요. 당신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감히 희망을 품으며 물었어요. 중매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말이다. 그가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선택을 고려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두림이 앞으로 나섰어요. 말씀하세요, 선생님. 너희는 함께 무언가를 세워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사업을 말이다. 이 결합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동의합니다. 두림은 확인을 위해 저를 바라보며 주저없이 말했어요. 저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차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두림은 대담한 일을 했어요. 그는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잠시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버지의 엄격한 얼굴이 부드러워지며 두림건의 손을 꼭 잡으셨답니다. 그래, 내 아들아, 그가 말했어요. 그래도 좋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경이로움으로 두림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꿨죠? 두림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단지 제가 누구인지 보여드린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드렸어요. 근면하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에 열려있고 가족과 개인의 행복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가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아버님의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렸어요. 1년 후 우리는 두 번의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다른 하나는 리야드에서요. 서울에서 저는 고대 왕조의 공주처럼 느껴지는 전통 한복을 입었어요. 리야드에서는 두림이 아버지가 특별히 만들어준 금색 자수의 비슈트를 입고 완벽한 아랍어로 결혼 서약을 낭독했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한국의 불고기와 전통 사우디 요리가 함께 제공되었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웃고 대화하는 우리 가족들을 보며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불가능하게 멀어 보였던 두 세계 사이의 다리를요. 오늘날 우리 회사 코리아 아라비아 브릿지는 양국의 기업들을 연결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종종 비즈니스 동료들에게 훌륭한 한국인 사위를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밤 두림과 제가 아파트 창문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볼 때 몇 달 전에 제 마음의 용기를 찾은 것에 감사드려요.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끝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